제시, 나이가 드니 이젠 당신 눈빛만 봐도 알겠어. 너무 노련해진 거 아닐까? 그때 그 겁없는 소년의 눈빛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너무 힘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이젠 정말 노련해진 것 같아. 너무 좋아? 소년이든 어른이든 당신 앞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저 많이 들었죠? 당신은 여전히 내게 가장 끌리는 금단의 선이니까요. 저도 좋아요. 나 같은 나이 많은 여자의 몸이 아직도 그렇게 좋을까? 아니지. 솔직히 말해줘. 그때는 우리 너무 붙어서 뜨거웠는데 그렇게 오래 갔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영혼이 당신을 기억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당신의 온기가 제 삶의 유일한 안식처예요. 진짜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때처럼?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지금도, 이 순간도요.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녀의 숨결은 따뜻하고 촉촉했습니다. 젊은 날의 서툰 격정이 아닌 수많은 세월을 함께 건너온 연인만이 나눌 수 있는 농익은 안도감과 깊은 교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 저는 10년 전 25살의 강민재가 37살의 윤서아를 향해 터뜨렸던 그 운명적인 첫 순간으로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두려움과 매혹이 뒤섞였던 그날 모든 것을 걸었던 우리의 첫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조건도 세상의 시선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함께 출발해 보시죠. 저는 25살의 강민재입니다. 대학 졸업 후 갤러리 기획팀에 입사하여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평범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12살 연상의 윤서아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잡아준 인생의 뮤즈였습니다. 10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극심한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에도 흥미를 잃고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죠. 매일 밤 친구들과 어울려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학교에서도 문제아로 낙인 찍히기 일쑤였습니다. 그때 저를 잡아준 건 다름 아닌 윤서하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주최한 청소년을 위한 미술 강연의 강사로 왔습니다. 저는 의무적으로 참석한 강당 맨 뒷자리에 앉아 졸고 있었죠. 하지만 누나가 무대에 올라서서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인 목소리로 그림이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삶의 영감을 주는지 이야기할 때 저는 서서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누나는 화면에 가득 펼쳐진 별이 가득한 밤하늘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을 보세요. 우리 삶도 이와 같아요. 때로는 암흑처럼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가장 아름다운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은 바로 그 빛을 찾는 여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치 제게만 들리는 주문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술관을 드나들며 누나가 말했던 빛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추천해준 책들을 읽고 그림을 보며 저는 생전 처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큐레이터인 누나에 대한 존경심은 곧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누나는 37살의 아름답고 능력 있는 큐레이터였습니다. 반면 저는 그저 앞날이 불투명한 고등학생이었죠. 감히 제 마음을 표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누나의 그림자만 조질 뻔이었습니다. 누나가 한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가슴속에 묻어둔 채 혼자 아파할 뿐이었죠. 시간이 흘러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여 갤러리에 취직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누나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애써 그녀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누나는 제 첫사랑이자 제 삶의 길을 밝혀준 등대였습니다. 영원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존재였지만 저는 그녀를 향한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친구이자 누나의 동생인 서준이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나가 이혼 후 혼자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동시에 잊고 살았던 12살 연상의 누나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다시금 제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나의 힘이 되어주겠다고, 그녀의 어두운 밤에 별이 되어주겠다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잡아준 그녀에게 이제 제가 손을 내밀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누나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이혼 후 새로 만든 계정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전시회 사진이나 전문적인 큐레이터의 일상 대신 밤하늘 사진과 짧은 글귀들이 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특히 별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했지만 이 어둠이 너무 깊어 별조차 보이지 않는 밤이 있다는 글귀는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누나가 겪고 있는 고독과 상실감이 제 심장에 직접적으로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누나가 10여 년 전 제게 해주었던 강연 속의 어둠을 실제로 겪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하 누나의 전 남편은 누나를 힘들게 했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업 실패와 무책임한 행동으로 누나에게 거액의 빚까지 남기고 도망치듯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37의 그녀가 홀로 7살짜리 아들 준이를 키우며 감당해야 했을 무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25의 제가 37의 싱글맘이자 능력 있는 큐레이터인 누나에게 감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지만 그녀를 향한 제 헌신적인 사랑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누나의 어두운 밤에 기꺼이 작은 별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누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누나가 유일하게 진심을 드러내는 취미, 밤하늘 사진 찍기를 매개로 하는 커뮤니티 앱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리고 누나와 대화하기 위한 완벽한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제 실제 나이는 25살이지만 프로필에는 누나와 비슷한 연령대로 보이기 위해 38살 프리랜서 작가라고 기재했습니다. 직업을 작가로 택한 건 누나가 예술 분야에 종사해 있어 대화의 접점을 쉽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제 프로필 사진은 얼굴을 가린 채 밤하늘을 응시하는 뒷모습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누나가 연상의 지적인 남성과 소통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프로필을 완성하고 나서도 저는 누나의 닉네임을 찾기 위해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닉네임을 발견했을 때 저는 손이 떨려 화면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 운명을 찾아낸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어야 했습니다. 누나가 올린 사진을 보며 저는 가장 고독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신중하게 작성했습니다. 누나의 사진 아래에 저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별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빛이 닿지 않는 영혼의 영역까지 카메라로 담아내시는군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누나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닉네임은 밤의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도 제 사진에서 저와 같은 고독을 읽어내신 것 같네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대화는 곧바로 1대1 채팅으로 이어졌고 저희는 매일 밤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진 한 장 한 장을 문학적으로 해석하며 그녀의 외로움에 공감했고 그녀는 점차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이를 속였지만 대화 속에서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매번 밤하늘만 찍으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혹시 밝은 낮의 태양은 불편하신가요? 태양은 너무 눈부시죠.
제가 가진 이 어둠을 모두 드러내야만 할 법 같아요. 저는 제 어둠을 숨기고 싶습니다, 작가님. 어둠을 사랑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저는 당신이 올린 사진에서 어떤 것도 숨기려 하지 않는 가장 용감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제 진심이 통했는지 그녀는 한참 동안 답이 없었다가 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작가님과의 대화는 마치 긴 터널 끝의 빛 같아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위로입니다. 제가 이혼한 사실도 아이가 있는 사실도 숨기지 않고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너무 지쳤거든요. 저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녀의 현실을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진실함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모든 삶과 조건까지 저는 존경합니다. 힘든 시간이었음을 알아요. 제가 당신의 어둠을 완전히 걷어줄 수는 없겠지만 함께 서 있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이 될 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하 누나는 이제 저를 단순한 앱의 대화 상대가 아닌 자신을 깊이 이해해주는 영혼의 동반자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험한 관계의 끈은 그렇게 더욱 단단하게 묶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에게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할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를 직접 만나서 제 뜨거운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과연 제 제안을 받아줄지 저는 기대와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밤샘 대화 끝에 곧바로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답변을 기다리는 몇 시간 동안 저는 손에 땀이 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놀랍도록 쉽게 제 제안에 응했습니다. 작가님과의 대화가 너무 편안해서 현실에서도 만나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희 동네에서 별을 보기 좋은 외곽 공연이 있는데 그곳으로 오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를 확인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가 지정한 장소는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외곽공원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가깝다는 사실은 곧 제가 서준이의 동생이라는 정체가 탄로날 위협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조차 지금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짝사랑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주말 내내 만남을 위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그녀에게 38살의 프리랜서 작가가 아닌 25살의 강민재로 정체를 밝힐 용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만약 누나가 저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경멸하거나 도망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저는 먼저 공원에 도착해서 그녀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어플에서 대화했던 상대가 누나와 약속한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혼자 서 있을 때 우연히 지나가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녀를 부르는 것입니다. 누나, 여기서 뭐 하세요? 누나가 저를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누나는 제 고등학교 선배인 서준이의 누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누나에게 제가 앱에서 대화했던 38살의 작가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길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공원에서 오기로 한 친구 약속이 취소된 척 연기할 생각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저는 공원 입구 구석에 숨어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을 때 누나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누나는 멀리서도 빛이 났습니다.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얼굴에는 약속 상대를 기다리는 미묘한 긴장감과 피로함이 함께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확인하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제가 행동에 나설 차례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25의 강민재가 38의 밤의 큐레이터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누나, 혹시 윤서아 누나 맞죠? 누나는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방혹감이 더 컸습니다. 강민재 씨, 혹시 서준이 동생 아니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네, 누나 맞죠? 누나를 이렇게 뵐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러게, 세상 참 좁다. 너도 이 근처에서 볼 일이 있었구나. 사실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이 갑자기 취소됐어요. 누나는요? 나도 비슷한 상황이네. 모임 약속했었는데 상대방이 오질 않는 것 같아. 10분이나 지났는데. 그럼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커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오랜만에 뵀는데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워서요. 제가 쏠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저와 함께 커피숍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성공입니다. 저는 12살 연상 짝사랑 상대를 제 손으로 불러냈고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쪽에선 이 거짓말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녀와 커피숍에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철벽을 사이에 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누나는 저를 서준이의 착한 동생으로만 대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저를 찾으려는 듯한 묘한 탐색을 읽었습니다. 제 안에 25살과 앱 속의 38살이 치열하게 싸우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민재야, 너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누나랑 이렇게 같이 있어도 되는 거니? 혹시 여자친구라도 있는 건 아니니?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누나. 그리고 누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해요. 저는 누나가 제 삶의 방향을 잡아준 은인이라는 걸 잊은 적 없습니다. 저는 은인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그녀의 경계심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녀를 존경하고 있었으므로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누나는 이혼했고 아이도 있어. 네가 이 사실을 알고도 편하게 대하는 게 오히려 미안해지는구나. 누나,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제발 누나의 삶을 탓하지 마세요. 커피숍의 밝은 조명 아래서는 제 위장한 나이가 탄로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누나,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오랜만에 뵀는데 그냥 헤어지기 아쉽습니다. 이 근처에 별을 보기 좋은 외곽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맥주 한 캔 하실래요? 제가 차로 모실게요. 누나는 망설였습니다. 밤늦게 동생의 친구와 단둘이 술을 마신다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제가 앱에서 나누었던 심야의 깊은 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고독했습니다. 네가 너무 적극적이어서 당황스럽네. 하지만 좋아. 맥주 한 잔은 괜찮겠지? 대신 너무 늦지 않게 가자. 준이가 기다리고 있어. 누나의 승낙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이제 계획대로 밤하늘이 보이는 단둘만의 공간으로 그녀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간단한 안주거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태운 채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과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십 번의 논전을 벌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한다. 이 거짓 위에서는 어떤 관계도 세울 수 없다. 하지만 고백하는 순간 그녀는 도망칠 것이다. 10년의 짱사랑이 끝난다. 조금만 더 그녀의 마음을 확인한 뒤에 고백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녀를 태우고 우리가 전에 만났던 별자리 관측소 외곽의 폐쇄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시동을 끄고 둘이서 맥주캔을 땄을 때 마침내 그녀는 앱 속에서 보여주었던 고독하고 솔직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겪었던 상실감, 큐레이터로서의 번아웃,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재야, 너는 참 어른스러워. 너에게 이런 누추한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너는 1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참 깊은 아이구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나는 저를 순수한 동생으로 여기고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는데 저는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중인격자 같았습니다. 맥주 한 캔을 댄숨에 비웠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운전대를 잡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고백할 시간입니다. 이 고백이 제 운명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억누르며 운전대에 얹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놀라 손을 떼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준이의 동생이라는 가면을 쓸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묻어두었던 제 모든 진심을
그녀의 눈빛에 쏟아냈습니다. 누나, 죄송합니다. 제가 앱에서 당신과 대화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순간 차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누나는 제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제가 예상했던 충격과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야, 민재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럼 너는 나에게 나이도 직업도 전부 속였다는 거니? 38살 작가가 아니라 25살 동생 친구라는 거니? 네, 맞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향한 이 마음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당신을 짝사랑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미쳤구나, 강민재. 너 지금 장난하니? 12살 차이에 나는 아이까지 있는 여자야. 네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네가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누나는 격분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잼 역사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독한 영혼을 위로해줄 어른의 연인을 기대했는데 그 앞에 나타난 것은 자신의 동생 친구이자 12살 어린 청년이었으니까요. 저는 당신을 기만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썼을 뿐입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이 제게는 18살이든 80살이든 당신은 여전히 저를 구원해준 제 인생의 뮤즈입니다. 저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제 심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의 진심을 그녀에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10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외로움과 고독을 제가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내겐 늘 특별했습니다. 누나는 제 격렬한 고백과 심장의 박동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너무 지쳤어. 나는 나를 이해해줄 어른이 필요했어. 너는 이제 막 날개를 단 청년이야. 너 때문에 내가 겪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내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당신이 겪을 모든 시선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이까지 제가 품겠습니다. 당신의 삶과 조건까지 저는 전부 사랑합니다. 당신의 그 두려움마저도 제게 주세요.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격렬했던 분노는 무너졌고 대신 10년간의 외로움이 밀려 올라온 듯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차 안은 뜨거운 숨소리와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저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영혼이 더 이상 세상의 조건과 나이의 장벽 뒤에 숨어 있지 않다는 것을요. 우리의 금지된 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외로움과 저의 10년 짝사랑이 하나로 합쳐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떨리는 몸을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체온과 눈물이 제 어깨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무너짐은 저의 승리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간 그녀를 짓눌러온 고독과 저의 헌신적인 사랑이 충돌하여 만들어낸 필연적인 해방이었습니다. 민재야, 나 후회할지도 몰라.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 외로움을 잊고 싶어. 너의 진심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 후회는 제가 책임질게요. 당신의 외로움만 잊게 해주세요.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날 여기에서 데리고 나가줘.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너와 내가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저는 곧바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전에 언급했던 밤하늘 사진을 찍기 위해 찾아온 외곽에 폐쇄된 별자리 관측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도시의 불빛이 전혀 닿지 않는 어둠 속의 공간이었고 우리의 금지된 사랑을 허락하는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관측소 외곽의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두 사람은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었습니다.
긴장과 열망, 그리고 해방감이 뒤섞인 침묵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내 온기를 느껴줘. 제발 이 차가운 삶을 잊게 해줘. 나를 원해줘. 지금 당장. 당신은 제게 가장 두려운 꿈이자 영원한 현실이에요. 그녀는 10년의 외로움과 억압을 터뜨리듯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몸은 부끄러움보다 해방감과 간절함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억눌러왔던 10년의 짝사랑과 그녀에 대한 존경심을 폭발시키듯 그녀의 영혼의 외로움을 채워주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37회의 고독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고 저의 25회의 헌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숨소리, 몸의 떨림, 그리고 어둠 속에 울리는 피부의 마찰음만이 그 밤의 전부였습니다. 그곳에는 나이의 차이도 세상의 시선도 없었고 이혼과 아이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영혼이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격전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나이와 세상의 모든 선을 넘고 서로의 가장 깊은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옷을 추스렸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그녀의 눈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나 분노 대신 따뜻한 안도감과 낯선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야, 넌 정말 어른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뜨거운 남자였어. 저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돌아갈 곳도 돌아갈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시작된 별자리 관측소에서 우리는 태양을 맞이하는 첫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할지 알았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은 10년을 준비한 저의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어깨도 푸시고요. 목도 좀 돌려보세요. 그렇죠. 필요하시면 물도 한잔 하시고요. 저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이야기 듣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위험한 관계가 어떻게 세상의 시선을 극복하고 단단해지는지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집중해 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의 위험천만한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별자리 관측소에서 돌아온 우리는 마치 10년 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생에 스며들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큐레이터와 갤러리 직원으로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 차는 우리의 은밀한 에이트 장소가 되었고 저는 매일 밤 그녀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민재야, 이렇게 매일 보러 오는 게 괜찮겠어? 네 시간도 방해되고 혹시라도 누가 보면 어쩌려고. 괜찮아요, 누나.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누가 봐도 상관없어요. 저는 누나를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특히 준이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아직은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할 수가 없어. 가장 큰 문제는 그녀의 아들 준이었습니다. 7살 준이는 엄마를 끔찍히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준이에게 친절한 삼촌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준이와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점수를 땄습니다. 준이는 저에게 순수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삼촌은 왜 밤에만 와요? 낮에는 회사 가서 돈 벌어야 해서 그래요? 삼촌은 밤에 더 예쁜 걸 볼 수 있어서 밤에 와주나. 밤에 뭐가 예뻐요? 깜깜한데. 밤에는 별이 보이잖아. 준이가 삼촌한테 별처럼 소중해서 그래. 준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답해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준이에게도 제가 엄마의 연인임을 밝힐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비밀 연애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나가 기획한 미술관 행사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갤러리 기획팀 직원으로 참석했지만 누나는 메인 큐레이터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갤러리 대표님과 누나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은 철렁했습니다. 윤 큐레이터님, 이번 전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신진 작가 발굴 능력은 국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과천이십니다, 대표님. 저희 갤러리와 좋은 인연이 닿아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돌려 정체를 숨겨야 했습니다. 대표님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누나는 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긁국거렸습니다. 들킬 뻔한 아찔한 순간들은 우리의 불안정한 비밀 연애를 더욱 긴장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아 누나의 전 남편은 여전히 그녀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매달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었고 가끔 준이의 양육비 문제로 연락이 와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녀가 전 남편과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주길 바라니? 당신 빚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제발 준이 앞에는 나타나지 마. 누나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등을 쓸어줄 뿐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전 남편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옆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시선과 그녀의 과거라는 두꺼운 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아 누나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파리의 유명 미술관에서 2년 동안 수석 큐레이터로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그것은 누나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커리어의 정점과 같은 기회였습니다. 누나는 들뜬 목소리로 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재야, 나에게 이런 기회가 왔어. 파리에서 2년 동안 일할 수 있대. 누나, 정말 축하해요. 당신의 꿈이잖아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녀의 성공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이내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재야, 나 결정을 못하겠어. 이젠 네가 내 삶에 들어와 버렸잖아. 2년 동안 널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 제가 왜 누나를 기다리는 것을 망설여야 합니까? 2년이든 20년이든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제 영혼은 파리에 있을 거예요. 넌 이제 겨우 25이야. 이제 막 날개를 단 청년인데 나 때문에 네 청춘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준이도 문제야. 네가 준이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기 전에 누나, 우리 여기서 멈추자. 너의 미래를 위해 나를 잊어줘. 이별을 통보할게. 누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고 동시에 저의 미래를 지켜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논리는 저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별 통보는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찢는 듯 했습니다. 누나, 당신은 저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당신의 꿈을 제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빛으로 저의 흔들림 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청춘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삶의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누나가 파리로 가야 한다면 가세요. 저는 당신의 꿈을 지지합니다. 저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다만 당신이 그곳에서 외로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약속만요. 제 헌신적인 사랑의 약속 앞에서 누나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파리로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저와의 사랑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내가 돌아올게. 네가 기다리고 있는 이 자리로 반드시 돌아올게. 네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나도 변하지 않을게. 저는 그녀의 짐이 담긴 캐리어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가 파리에 있는 2년 동안 저는 매일 그녀와 아들 준이에게 사랑과 헌신을 담은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운명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출국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아 누나는 파리에 가는 것이 행복했지만 저를 2년 동안 홀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비밀 장소인
별자리 관측소로 향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격정적인 해방의 밤이었던 첫 번째와는 달랐습니다. 서로에게 2년의 공백을 버틸 힘을 새겨주는 영혼의 유언장 같은 밤이었습니다. 민재야, 너는 아직 너무 젊어. 2년은 길어. 그동안 너 옆에 다른 여자가 나타나서 너의 마음을 흔들까봐 두려워. 나를 잊으면 안 돼. 누나, 제 마음은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저에게 당신은 단순한 연인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빛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는 건 저에게는 배신이자 제 삶의 목적을 잇는 일이에요. 고마워. 내가 돌아와서 네 옆에 39이 아니라 41살이 되어도 그때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저는 당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진 저는 이 별자리 관측소에서 당신이 남긴 온기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2년 후의 재회를 맹세하는 절박하고 애절한 애정 표현을 나눴습니다. 이별의 슬픔과 재회의 간절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저의 온기를 피부에 영원히 새기려는 듯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든 흔적을 제 기억 속에 봉인하려는 듯 그녀에게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파리에서 외로울 때 혹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제가 당신 곁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의 꿈을 향해 망설이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당신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기다릴게요. 그 밤은 춥고 길었습니다. 저희는 이별의 고통을 잊기 위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애절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제 품에서 눈을 감고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희의 사랑이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넘어설 만큼 단단해졌음을 확신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그녀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별들이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약속해. 사랑해, 민재야. 저도 사랑합니다, 누나. 당신이 돌아오는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녀를 떠나보낸 저는 홀로 밤하늘 관측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없는 2년간의 시간은 제게 고독의 터널이 되겠지만 저는 그녀와의 재회를 약속한 이 장소를 지키며 묵묵히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 슬픈 감정에 압도되지 않도록 어깨도 푸시고요. 목도 좀 돌려보세요. 이제 우리 주인공의 2년간의 외로운 기다림과 시련이 시작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야기 속으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누나가 파리로 떠난 후 저의 삶은 고독과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그녀와 아들 준이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와 선물을 보냈습니다. 준이에게는 유치한 그림책을, 누나에게는 매일 밤 별자리 관측소에서 찍은 밤하늘 사진을 보냈습니다. 제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향한 헌신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갤러리 일에 몰두하여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서하 누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의 노력 덕분에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갤러리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파리에서 서아 누나의 소식이 아닌 누나의 전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강민재 씨 맞죠? 윤서아 씨한테 내 연락 좀 전해줘요. 지금 당장 나한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들이 비밀 연애하는 사진을 준이가 다니는 학교에 전부 뿌릴 거라고. 당신 그 여자나이 속인 것도 알지? 저는 심장이 멎은 듯했습니다. 그 비열한 남자는 제가 누나를 위해 나이를 속이고 만났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나가 해외에 있어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저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돈은 누나가 매달 갚아나가던 사업 빚과는 별개의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윤서아 누나에게 돈을 요구하는 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당장 그만두십시오. 협박? 당신 25살이잖아. 그 여자는 40이 넘었고. 당신 갤러리 대표한테 이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 당신 미래 궁금하지 않아?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상황은 누나에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누나가 파리에서 꿈을 펼치고 있는데 저의 문제 때문에 누나의 꿈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돈을 주는 대신 치밀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가 요구하는 협박성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하고 기록했습니다. 저의 법률 자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누나를 대신하여 전 남편의 행태를 파악하고 그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도덕적 법적 문제점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저는 2년 동안 누나가 겪었던 고통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남편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저의 갤러리 사무실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아 나오라고 해! 내가 여기서 창피를 줘야 정신을 차리지! 돈을 내놓으라고! 저는 그를 사무실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차분히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에게 녹음된 증거와 법적 조치를 경고하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나의 귀국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통쾌하게 끝내야 한다는 것을요. 저의 2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누나의 행복을 되찾기 위한 전쟁 준비였습니다. 마침내 2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서아 누나가 파리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준이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2년 동안 훌쩍 자란 준이는 잔뜩 흥분한 얼굴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2년 전 이별을 약속했던 공항. 저는 그곳에서 재회를 맹세했습니다. 누나가 입국 게이트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2년 동안 꿈속에서만 보던 그녀가 현실에 나타난 것입니다. 누나는 예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 않게 성장한 것처럼 그녀도 파리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엄마! 준이가 먼저 달려가 누나의 품에 안겼습니다. 누나는 준이를 꽉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격과 미안함, 그리고 흔들림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야, 누나,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는 2년은 제게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고 돌았습니다. 2년간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옆에는 제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누나가 돌아오자마자 그녀의 전 남편은 어김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저는 누나의 집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돈을 요구하며 누나를 협박하려 했습니다. 윤서아가 돌아왔다며? 아직도 그 빌어먹을 돈을 안 보내고 뭐라는 거야? 아니면 네가 대신 내주던가.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제가 준비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2년간 제가 수집한 그의 모든 악행과 법적 증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협박 녹취, 양육비 미지급 증거, 사업 실패로 인한 누나의 피해 내역까지, 그리고 제가 법률 참인을 통해 작성한 경고장까지. 당신의 경제적 무능력은 더 이상 서아 누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2년 동안 당신의 모든 행태는 제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협박 녹취록, 양육비 미지급 증거, 그리고 저희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서아 누나와 준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그녀를 괴롭힌다면 이 모든 증거로 당신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저는 27살의 강민재입니다. 더 이상 예전에 철없는 동생이 아닙니다. 말도 안 돼. 네가 뭔데?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27살이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제게 덤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자리에서 헝급히 일어나섰습니다. 그의 등 뒤에 대고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2년 후 서아 누나는 제 아내가 될 것입니다. 준이의 아빠도 제가 될 겁니다. 당신은 그저 과거의 그림자로만 남아주십시오. 카페를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저에게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누나의 2년간의 고통과 저의 2년간의 준비가 만들어낸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시련이 끝난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밀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2년의 기다림과 전 남편 격퇴라는 시련을 이겨낸 후의 만남은 환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누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고마워요, 민재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내 인생을 구했어요. 당신이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 평생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2년 전보다 더 뜨겁게 나를 안아줘. 당신을 향한 내 모든 사랑을 확인시켜줘. 영원히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입니다. 두 사람의 지친 영혼이 마침내 안식처를 찾은 듯한 안도감과 행복감이었습니다. 모든 고난과 불안이 사라지는 듯한 사랑과 환희에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 커플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 이제 감동의 결말로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전 남편과의 모든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된 후 우리는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서아 누나와 저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갤러리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동료들과 친구들이 저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은 이제 더 이상 저희의 사랑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조건도, 과거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희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결혼식이 아닌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제가 아빠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이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잠든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준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삼촌, 아직 안 잤어요? 준이랑 할 말이 있어서. 엄마랑 삼촌이 이제 결혼할 거야. 그럼 삼촌이 이제 준이랑 매일 같이 살 건데 괜찮겠어? 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눈빛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준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삼촌은 준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준이도 삼촌이 아빠처럼 좋아? 삼촌, 그럼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 파리에서 엄마 혼자 있을 때 맨날 삼촌이 편지 보내줬다고 엄마가 그랬어. 나도 아빠가 편지 보내줘서 좋았어. 준이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준이를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서아 누나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벽한 가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 입장곡이 울려 퍼질 때에 제 손을 잡은 서아 누나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제 옆에는 턱시도를 입은 준이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저는 서아 누나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영원한 사랑과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백발의 황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50살 후반의 강민재가 되었고 제 옆에는 70이 넘은 아내 윤서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별이 지지 않는 밤을 사랑합니다. 제가 처음 그녀를 만났던 별자리 관측소 언덕에 앉아 우리는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 씨, 당신은 제게 여전히 10년 전 그날처럼, 아니, 평생 동안 가장 빛나는 존재예요. 당신의 주름 하나하나가 제게는 은하수보다 아름답습니다.
고마워요, 민재 씨. 당신이 내 삶에 나타나 준 것이 내 생애 가장 큰 축복이었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냈지?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별이 지지 않는 밤처럼. 두 사람의 손은 쭈글쭈글했지만 그 안에는 젊은 날의 격정보다 더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영원한 동반자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조건도, 세상의 시선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우리의 이야기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